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내셔널인스트루먼트 마케팅의 권오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계측기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기법이라는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마 식사 시간 이후시라 다들 조금 피곤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희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협력사인 스마트 인스트루먼트의 송동혁 과장님과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간단하게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발 개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희 협력사인 스마트 인스트루먼트의 송동혁 과장님께서 비주얼 스튜디오 기반의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용 라이브러리인 메저먼트 스튜디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저먼트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실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그래픽 기반의 언어인 랩뷰를 통해서 또 그런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시겠지만 40분이라는 시간에 저희가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면 실제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위한 개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란 먼저 구글에서 찾아봤습니다. 정의를 한다면 연구소나 산업 현장 등에서 센서, 계측기, 장비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박스형 계측기, 그리고 저희 NI에서 제공하는 이런 PC의 플러그인 형태로 사용하는 그런 하드웨어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은 USB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USB 인터페이스로도 PC에 꽂아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개발을 하곤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장비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서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노트에 기록하는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계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 제품이 이제 생산되면서 실제 전기 신호로 들어온 것을 차트 레코더로 기록을 하는, 지금 요즘은 이제 지진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아직도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레코더 같은 형식이 나오게 되었고요. 또 이제 에이직이나 프로세서가 발달되면서 독립형 데이터 로고가 개발이 됐습니다. 요즘 사용하시는 박스형 계측기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독립형 데이터 로고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장비들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자동화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GPIB 통신이나 혹은 시리얼 통신을 이용을 해서 자동화시키는, 그러니까 PC에서 그 데이터 로고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PC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워낙 PC가 발달됐기 때문에 예전에 슈퍼컴퓨터 성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PC가 가진 성능을 이용을 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는 비디오 카드나 사운드 카드 형식처럼 플러그인 타입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는 기능을 가진 보드를 꽂아서 이제 PC가 일종의 계측기가 되는 그런 시스템까지로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PC의 발전과 함께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NI에서는, 저희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는 버추얼 인스트루멘테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인스트루멘테이션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진에서 보시는,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박스형 계측기 안에는 프로세서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램, 롬, 그리고 일반적인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PC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컴포넌트가 있는 것이죠. 단지 박스형 계측기에는 이런 어떤 계측을 위한 특정한 컴포넌트가 추가적으로 달렸을 뿐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PC에 추가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모듈을 꽂아서 사용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저희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PC에 꽂고 그 하드웨어를 활용을 해서 계측기의 기능을 하는 프로그래밍을 짬으로써
실제 저희가 가진 PC가 가상의 계측기가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개념이 바로 버추얼 인스트루먼테이션, 가상의 계측기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데이터, 버추얼 인스트루먼테이션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박스형 계측기가 아닌 실제 PC를 이용을 한 계측기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측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계측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센서에서 신호로 변환이 돼서 그 신호를 PC 혹은 장비에서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로 변환해주는 신호 컨디셔닝, 그리고 실제 PC는 디지털 데이터만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센서에서 나오는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컨버팅 해주는 DAQ라고 얘기를 했지만 데이터 수집, 즉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원하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측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센서란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물리적 현상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하나의 트랜듀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전압값, 뭐 배터리에서 전압값이 나온다. 그럼 뭐 센서가 필요 없겠죠. 그냥 전압값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에서 얼마나 밝은가라고 했을 때 이 밝은 거의 기준을 정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뭐 조금 밝다, 많이 밝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도 센서나 뭐 광량 센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이 밝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정기적 신호로 변환을 해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센서들에 있어서는 물리량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센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수집 혹은 계측기를 구성을 하실 때 내가 측정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 항목에 대한 센서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센서 중에서도 이제 정밀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센서를 선택하실 때는 센서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물리적 현상 안에서도 동일한 물리적 현상 안에서도 다른 센서의 타입이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센서에서는 물리적 현상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 신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신호는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인에서 온오프 제어라든지 뭐 펄스를 받는다든지 카운터 모터가 도는 그 펄스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바로 디지털 신호인데요. 디지털 신호의 데이터에는 두 가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레이트 그리고 스테이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레이트라는 것은 먼저 스테이트를 설명을 해놓는 게 좋겠네요. 스테이트는 디지털 같은 경우는 로우, 하이 이 두 가지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true냐, false냐, 뭐 0이냐, 1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두 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레이트라는 것은 그 두 개의 스테이트가 얼마만큼 빨리 변하느냐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에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아날로그에는 세 가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뭐 스테이트와 유사한 레벨 값이죠. 디지털의 스테이트는 두 개의 값만 존재를 하지만 레벨은 굉장히 아날로그의 레벨은 굉장히 다양한 값을 불연속적인 끝이 없으니까 그렇죠. 불연속적인 굉장히 다양한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쉐이프 그 파형이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모양, 뭐 예를 들어 사인파, 사각파, 삼각파 이런 식으로 그 쉐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프리퀀시, 주파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주파수는 주기적인 그러니까 파형이 있는데 그 파형이 얼마나 주기적으로 변하느냐라는 정보를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레벨이나 쉐이프 값은 측정하는 바로 알 수가 있지만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주파수 분석, 즉 FFT나 스펙트럴 분석 같은 그런 분석 함수를 사용을 해야지만 이렇게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디지털에는 스테이트와 레이트, 그리고 아날로그에는 레벨, 쉐이프, 프리퀀시라는 정보가 들어있고 계측의 목적은 바로 이 신호의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고 그리고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신호 컨디셔닝은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서는 아실 겁니다. 뭐 필터라든지 증폭, 뭐 감쇄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좀 노이즈하고 저전압의 그런 신호를 장비에서 측정하기 좋은 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이제 통칭하여 신호 컨디셔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수집 장비에는 일반적으로 플러스 10V에서 마이너스 10V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5V의 레인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도 그 영역으로 맞춰주는 것을 이제 신호 컨디셔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전원 노이즈 60Hz 같은 거를 빼주기 위해서 뭐 필터, 로우 레벨 필터,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전압 같은 경우는 앰프, 또 너무 높은 것 같은 경우는 감쇄로 같은 걸 써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센서를 측정을 하고 또 어떤 신호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신호 컨디셔닝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센서에 필요한 신호 컨디셔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열전쌍은 증폭을 해야 되고 선형화를 해야 되고 뭐 콜드 정션 컴펜세이션이라고 해서 이종 금속, 그러니까 열전쌍 같은 경우는 이종 금속의 그 전압 차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도선과의 그런 또 이종 금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CJC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뭐 기타 뭐 다른 센서에 따라서 다양한 신호 컨디셔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인 데이터 수집 하드웨어는 굉장히 다양한 하드웨어가 존재를 합니다. 어떤 인터페이스를 쓰느냐, 또 어떤 성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센서를 측정하시느냐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또 내가 얼마만큼 빠르게 또 얼마만큼 정확하게 측정을 하셔야 되느냐에 따라서 뭐 분해능이라든지 샘플링 속도가 적합한 하드웨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 뭐 이제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내 PC에 연결을 할 게 PCI다 혹은 산업용 프로토콜인 PXI다 혹은 나는 편한 게 좋다 USB로 가겠다 할 경우에 그런 인터페이스에 맞게 다양한 하드웨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잘 모르시겠다 하실 경우에는 뭐 저희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요. 데이터 수집을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하드웨어를 선택을 하셨을 거고요. 또 실제 이 하드웨어를 PC에서 인식하기 위한 드라이버와 설정 및 관리를 하는 그런 맥스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틸리티로 인식을 한 후에 PC에서 실제 코딩을 혹은 유틸리티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는데 뭐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CBI라는 제품 프로그래밍 언어와 랩뷰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시그널 익스프레스라는 간단하게 설정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을 하고요. 메저먼트 스튜디오라고 해서 오늘 세 번째 세션에 송동혁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이 부분 중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랩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NI에서는 그 드라이버를 제공을 합니다. 저희 하드웨어를 사용을 할 때 NI DAQMX라는 드라이버를 제공을 합니다. 이 드라이버에는 우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인식을 담당하는 드라이버 엔진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함수들을 또 제공을 합니다. 이제 이게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 이 명령어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DAQ 어시스턴트라는 설정 기반의 일종의 위자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위자드 형식의 그런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와 함께 DAQ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정을 한다든지 뭐 테스트를 하는 그런 간단한 맥스라는 소프트웨어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계측기 개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그
이런 기술을 익히게 될 때 여러분들께서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실제 하드웨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현장에 갈 수도 없고 내가 하드웨어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직접 공부하면서 연습하고자 하지만 하드웨어가 없어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하드웨어를 테스트하는 툴 안에 여러분들께서 장비가 없어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 시뮬레이션 기능을 추가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맥스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이 맥스는 메저먼트 앤 오토메이션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실제 그 저희 하드웨어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부터 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먼저 태스크라는 그런 작업을 만들 수 있는 부분, 실제 하드웨어, 설치된 하드웨어를 볼 수 있는 부분, 설정하고 테스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PC에 설치된 NI 소프트웨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뉘어 있고요. 또 하드웨어를 선택을 해서 요 위에 보시면 테스트 패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창이 뜨게 돼서 특정한 하드웨어에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창입니다. 제가 요 슬라이드를 시작하면서 장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장비는 이 디바이스와 인터페이스라는 항목에서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실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 즉 내가 사용할 장비를 가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PCIe라고 써 있는 6320 보드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노란색은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드웨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장비가 없으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상으로 만든 다음에 오늘 이후에 진행하게 될 내용을 실제 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실제 이제 저희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는 랩뷰라는 소프트웨어, 그래픽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랩뷰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베이직이나 C++, C# 이런 것들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텍스트 기반과 그래픽 기반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게 저희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제품 중 CBI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과 그래픽 기반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이런 텍스트 기반 사용자들을 위해서 메저먼트 스튜디오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요. 또 NI에서는 랩뷰 사용하시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은 이제 시그널 익스프레스라는 간단한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 수집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 이제 텍스트 기반 언어와 또 그래픽 기반의 언어인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라이브러리나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측기를 개발하시게 된다면 아마 이 하단에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완성도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그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개발하시게 될 때 실제 프로그래밍은 이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슷합니다. 이 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랩뷰 프로그래밍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비주얼 베이직에서 짜져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부분, 시작, 그리고 읽어오기, 태스크를 삭제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련의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성 중에서 데이터 수집에서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을 보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NCC나 C++,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라이브러리인 메저먼트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나중에 랩뷰 기반의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분 정도 광고를 보시고 저희 협력사인 스마트 인스트루먼트의 송동혁 과장님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발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